아, 자, 센 시스템 로그 함수의 강의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93번 문항에 관한 해설을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두 함수를 줬어요. fx라고 불리는 함수를 지수 함수 2x 승 gx 로그 함수를 주셨습니다. 두 개 함수를 줬고 지금 두 개에 대한 결과값이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우리 나눠서 보자. 첫 번째 fgn 합성함수, 얘가 도대체 누구냐? 2에 x 자리에 gn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 로그 4의 n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공식에 의하면 동그라미와 세모의 뭐를 바꿀 수 있다?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쓰시게 되면 n의 로그 4의 2다.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에 대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럼 얘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n의 2분의 1승이요. 즉 루트 n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g 오브 fn이요. 여전히 합성함수 주어진 거 맞죠? 그러면 이번엔 이 x 자리에 지수함수가 오시면 될 테니 로그 4의 2의 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이다 라고 갖다 붙여야 되겠죠? 변수가 n이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시게 되면 2의 제곱이요. 나가면서 역수 그대로. 그래서 얘는 뭐 2분의 n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결과값 두 개가 모두 뭐여야 된대? 자연수여야 된대. 우리 둘이 무슨 수요? 자연수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n이라고 불리는 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우리 둘의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건, 루트 n이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면 n이라고 불리는 건 뭐여야 돼요? 완전 제곱수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즉 루트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라고 불리는 것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9의 제곱도 있었을 것이고 10의 제곱까지 이렇게 1번의 2에서 루트 n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n의 값들은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분의 n도 무슨 수여야 된다는 거지?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n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n 대신 2, 3 안 되죠? 4, 6, 8, 10 이렇게 점점점 가서 100까지. 즉 2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2분의 n이 자연수려면 n은 무슨 수? 짝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1번과 2번 우리 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 즉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n에 관해서 그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2번 조건 얘를 뭐라고 불러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놈들, 즉 짝수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럼 1번 중에서 우리가 답이 되는 녀석을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이 10개 중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짝수요. 홀수의 제곱은 홀수고 짝수의 제곱은 짝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짝수예요. 그래서 홀수의 제곱들은 안 돼요.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짝수의 제곱들, 얘네들의 값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라고 불리는 것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이것이 493번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94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칠판을 확대해서 찍다 보니까 좀 작아서 다시 지우고 갈게요. (494번) 문항.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이 옵니다. 여전히 지수 함수 파트에서 풀어드렸던 참거진 문제처럼 로그 함수 문제에서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왔는데 그래프로서 여러분들과 해석하는 것을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x가 1보다 크다면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x에 관해서 이 함수값이 항상 큽니까? 를 묻고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로그 2x라고 불리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갖다 그릴게요. 나 정점 1,0을 지나는 증가함수예요, 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로그 3의 x라고 불리는 것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뭐가 바뀔 거예요? 높낮이가 바뀔 거예요.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도 밑에 상관없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죠. 1,0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때 x 대신 3의 값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나는 1이고 나는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 정점 1,0 오른쪽에서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 되니 얘는 낮게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그리면 되는 거 맞죠? 그래놓고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높낮이가 바뀌니까 이 왼쪽 편에서는 노란색이 더 높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은 x의 값이 1보다 크다면 즉 이런 x의 값에 관해서 1보다 큰 x의 값에 관해서 이게 2가 될지 3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항상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함수값이 큽니까를 묻고 있어요. 네, 크죠. 1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다.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니은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세요? 0부터 2까지만 주목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주목해 주세요. 이 제한된 범위 속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로그 2의 x라는 이 그래프 함수값 로그 3의 x 플러스 1 얘네들의 대소를 좀 비교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좌표 평면에다가 또 그림을 그릴 텐데 빨간색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빨간색이요. 빨간색은 그냥 호도노노 이렇게 가면서 여기 1,0이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보고 주목하라는 구간이 0부터 2까지니까 그 라인을 한번 갖다 그려볼게요. x는 0 그리고 x는 2 이 라인에만 집중해달라는 거야. 이쪽 구간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이 구간에만 집중했을 때 그러면 양 끝을 조사합시다. x는 0에서의 함수값은 없죠. 점근선이니까요. 빨간색 그래프에. 그럼 여기다 찍어주세요. 나 몇 콤마면? 2,1이라고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란색 그래프를 그릴 텐데 노란색 그래프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럼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는 1,0이라는 정점을 지났을 텐데 얘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죠. 원점인 0,0을 지날 수밖에 없죠. 한 칸 왼쪽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요. 즉 여기다 0 집어넣게 되면 바로 그 함수값이 뭐가 나와요? 0이요. 나 원점 지나요. 0,0을 지나요. 노란색으로 갖다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양 끝을 조사하게 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뭡니까? 1이죠. 아, 노란색 그래프도 얘를 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지나게 이런 식으로 왜? 증가라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죠. 증가라는 사실은 안 바뀐다. 좀 구체화시켜보면 얘는 1, 뭐를 지나냐? 여기 똑같은 1, 로그 3의 1의 값을 지나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위에 있다는 거지 지금? 호도로 갔을 때 노란색이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 뭐가 생긴다는 거지?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점의 기능처럼 교점 좌우 뭐가 바뀔 거라는 거지? 높낮이가 바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는 확실하게 빨간색보다 위에 있다는 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서는 당연히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이 주목하는 구간 속에서는 노란색이 항상 빨간색보다 큽니까를 묻고 있으니 나요. 나.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여전히 니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을 해석하죠. 디귿. 평가원 기출문제예요. 나한테 범위 자체를 줬습니다. 어떻게? 평가원 기출문제는 495번 문항이었고 선생님 디귿을 아직 안 봤네요. 급했어요. 디귿 문항을 다시 볼게요. 방정식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는 0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해를 x는 뭐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이면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불리는 것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습니까? 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에다가는 별표를 여러분들이 하나만 요렇게 주세요. 보도록 합시다. 방정식의 해요.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자체는 구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소리냐면 2의 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얘를 나는 지수라고 부르고 나는 얘를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족보가 다른 두 개의 함수의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가 없어요. 족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스페셜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좀 스페셜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한테 그 방정식의 근을 정확하게 찾아달라는 건 아니고 뭐를 찾아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다른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방정식 자체는. 근데 그 알파라고 불리는 근의 존재성을 묻고 있어요.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 내가 얘를 본다는 건 2의 x라고 불리는 얘와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나 얘를 노란색으로 갖다 그릴게요. 빨간색이요? 얘를 빨간색으로 갖다 그려볼게요. 지수함수요. 호로로로로 나예요. 어떻게? 0,1을 지나는 나 y는 2의 x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예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요 부호는 누구의 부호죠? y의 부호예요. y의 부호가 반대니까 x축 대칭했단 말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얘는 1,0을 지나면서 로그 2에 대한 x의 그래프를 무슨 축? x축 대칭시키니까 호로로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나를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거죠. 네, 교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교점이요. 여기 나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의 x 좌표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알파라고 불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알파라고 불리는 녀석이 2분의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가?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이라는 나이는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x는 1인데 여기가 x는 1인데, 그럼 2분의 1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만 여러분들이 규명해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좌우 뭐가 바뀔 거라는 거야? 노란색과 빨간색의 높낮이가 바뀔 거라는 거야. 그럼 2분의 1은 여기 있냐 이것만 규명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알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나는 2분의 1의 값을 조사하자라는 거야. 내가 너의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부를게. 내가 너의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부를게. 내가 찾고 싶은 건 f 2분의 1의 값이 뭐냐라는 거죠. f 2분의 1의 값은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루트 2예요. g 2분의 1의 값은 뭐냐라는 거죠. 나 여기 2분의 1의 값은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나 1이라고 해요. f 2분의 1이 큽니까? g 2분의 1이 큽니까? 네, 루트 2는 1보다 큰 숫자예요. 나 f 2분의 1이 큽니다.
그럼 2분의 1은 어디다 찍어줘야 돼요? 빨간색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더라 이거야. 루트 2로서. 그러면 2분의 1은 뭔지는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이 정도의 2분의 1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2분의 1이라고 불리는 함수값, 빨간색에 대한 함수값이 노란색의 함수값 1보다는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2분의 1 대 루트 2, 2분의 1 대 1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알파라는 그 정확한 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교점이었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알파는 어디에 사이에 존재했다는 거지? 2분의 1보다는 뭐하고? 작고 0보다는 큰 이 사이에 알파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의 대소를 통해서 2분의 1의 어디 쪽에? 왼쪽에 알파가 위치했을 것이다 라는 걸 나는 추론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알파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존재하냐라고 물었으니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평가원 문제인 495번 문항에 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95번. A와 B의 대소를 줬습니다. 지금 대소를 준 상태에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를 주셨어요. 첫 번째, fx라고 불리는 것은 log A의 좀 크게 갖다 쓰기. log A의 bx-1이요. 그리고 gx를 주셨네요. log b의 ax-1이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주신 상태에서 fx와 x축과의 교점,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얘와 x축과의 교점이라는 말 자체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불러요. 이 fx라는 함수의 x절편을 먼저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절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y가 0일 때, 즉 출력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묻고 있으니 진수 파트인 얘의 값이 뭐가 되는 값? 1이 되는 값. 로그 2의 1이든 로그 5의 1이든 걔의 값은 뭐니까요? 0이니까요. 그래서 진수 파트를 1로 만드는 그 x 좌표만 잡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 fx의 x절편은 진수를 1로 만드는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로록 넘어오시면 b분의 2요, 콤마 0. 이것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예, x절편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고 있는 게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너의 점근선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는 거죠? 진수 파트 얘를 뭐로 만드는 값? 0으로 만드는 값이요.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 맞죠? 로그 함수는 수직 점근선을 가질 테니까요. 그러면 진수 파트를 0으로 만드는 그 x의 값, 이것이 수직 점근선인데 그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a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점근선을 구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래요? 점근선 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 점이 얘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위에 존재. 위에 존재. 이 좌표가 얘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입해야죠. 대입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즉 x는 a분의 1이라는 선이 있을 텐데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지? b분의 2,0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대입해야죠.
y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y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x 대신 b분의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b분의 2라고 불리는 얘는 x 자리에 b분의 2를 대입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는 거지? a분의 1이다 라는 이 관계식 a와 b에 대한 관계를 찾을 수 있었고, 결국 여러분한테 묻는 것도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주고 a의 범위를 표현해달라는 거니까 관계식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b는 2a요. 한글로 읽을 때는 b는 a의 몇 배? 2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고, 관계식을 찾았을 때 또 나에게 묻는 건 a에 대한 뭐를 묻고 있어요? 범위를 묻고 있어요. a에 대한 범위를 묻고 있으니까 b가 얘가 몇 a예요? 2a예요. 이런 거죠. a는 1보다는 작은 존재였어요. 근데 2a는 1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는 거예요. b가 2a니까요. 1보다 커야 돼. 누가? 2a가. 그럼 a는 뭐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죠. 네, 요렇게 a의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러시면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x절편과 점근선을 찾으신 다음에 대입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496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69번 문항을 보면 여러분한테 두 개의 함수를 줬어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걸 주어져 있고 y는 x라는 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족보가 다른 지수와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역함수 관계는 아닌가를 의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2의 x 승이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2x일 테니까요. 역함수 관계는 아니네. 그럼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보시면 결국은 또 좌표 좀 잘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봐봐요. 지금 삼각형이 색칠된 삼각형에만 주목한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래. 얘가 이등변. 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지금 45도, 여기가 45도가 되는 이런 4분의 파이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요 점은 누구 위에 있는 점이라고? y는 x 위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를 놓으세요. 자신감 있게 좌표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여기를 a,a라고 세팅했다 이거예요. 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물론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얘는 원 3, 4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입니다. 내가 여기를 a,a라고 세팅했다는 건 a의 값은 무슨 수다? 음수다 라는 거죠. 이 점은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니까? 3, 4분면 위에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게 모든 좌표를 표현하시면 되죠. 이 좌표는 얘와 당연히 무슨 좌표가 같을 거예요? x좌표가 같을 거예요. a, 라고 세팅하시면서 얘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2의 a 승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얘요. 이 좌표라고 불리는 것은 얘와 무슨 좌표가 같을 거예요? y좌표가 같을 거예요. a, 근데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로그 요 점 자체가 어디 위에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y는 로그 4의 x-4분의 1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대입하세요. 그로부터 나는 x의 값을 추론할 거니까요. y 대신 a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때 x의 값,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할 거예요?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 좌표까지 완성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좌표를 잘 잡자라는 거예요. 미지수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얘 x의 값을 구한다는 건 이렇게 가면 되지.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불리는 얘는 4의 무슨 승이다? a 승이다. 그럼 결국 좌표를 가져다 쓰시게 되면 이 좌표는 4의 a 승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쪽으로 옮기면 될 테니까 좌표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 이등변 삼각형의 뭐 좀 구해달라는 거야? 넓이 좀 구해달라는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넓이구나. 넓이요. 그러면 넓이를 구한다는 건 자체는 2분의 1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 길이의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좌표가 지금 a로 표현되어 있는 거 맞죠?
a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길이 같다라는 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볼게.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4에 a승 더하기 4분의 1.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를 빼면 될 테니까 나 마이너스 a요는 같다. 이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 길이는 이 좌표의 y좌표에서 이 좌표의 y좌표를 빼면 될 테니 2의 a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a 꺼지세요. 그럼 이렇겠네요. 내가 2의 a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치환하면 범위를 세팅해야 되니까 t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t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a승을 선생님이 뭐라고 치환한 거라고? t라고 치환한 거라고. 그럼 t는 의 값은 뭐다? 0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내가 지금 풀고 싶은 건 마이너스 a 삭제됐으니까 호도록 지우게 되면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지. 2의 a를 내가 t로 치환했어. 그럼 4의 a는 뭐가 되는 거지? t의 제곱 그리고 호도록 넘어와서 마이너스 t 그리고 나서 플러스 4분의 1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네요. t-2분의 1의 전체 뭐가? 제곱이 완전 제곱식인 거 맞죠?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이요. 얘가 0이라는 거지. 그럼 t의 값은 뭐가 되지? 2분의 1이 되겠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값이야. t가 너 누구였니? 나 2의 a승이었다고 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목하시면 a의 값은 뭐가 되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요.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니까요. 예, 좌표를 다 잡으신 거예요. 좌표를 다 잡았다. 그러면 이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됐을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요. a라는 값 음수 여전히 맞죠? 그리고 나서 a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 콤마 나 2분의 1이었다라고 해. 이런 거지. 이 삼각형의 뭐를 구해달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답 갖다 쓸게. 답 갖다 쓰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지 얘들아? 2분의 3.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8분의 9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끝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496번 문제. 그리고 497번 유명한 문제죠. 평가원 기출문항인데 한번 같이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497번. 497번 문항 보시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A는 1보다 큽니다. 그래놓고 원과 로그 함수를 주셨습니다. 볼게요. 그림을 그리시면 나예요 나. 호로로록 이렇게 그려지는 y는 로그 a의 x라고 해주세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갖다 그린 것이고 거기에 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이요. 어떻게 생겨먹은 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호로로로로록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 이거예요. 참 많이 모양이 안 이쁜데 원이라고 호로록 이렇게 뭐 생긴 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림은 믿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요. 즉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하나 얘를 뭐라고 놓고 P라는 점이라고 놓고 얘를 뭐라고 놓자? Q라고 놓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에 뭐를 줬냐면 중심을 줬어요. 중심 몇 분의 몇 콤마면 4분의 5 콤마 0. 이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나 4분의 5 콤마 0이에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짜리? 4분의 루트 13짜리요. 즉 나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루트 13이에요. 이렇게 준 거죠. 원에
중심과 여러분들한테 모든 반지름의 길이 자체를 다 구할 수 있는 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PQ가 원시의 지름이래요. 내가 현인데 나 이 현은 지름이야 이런 거지. 나 이게 뭐라고 지금? 지름이야 이런 거예요. 그림이 망했어요. 얘가 지름이라는 사실 자체는 즉 원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데 선생님 그림이 완전히 망했죠? 여기를 요렇게 얘가 지름이 되려면 결국 원의 중심은 지금 X축 위에 있으니 이 PQ에 대한 무슨 점이? 중점이 PQ에 대한 중점이 내가 원의 중심 그림이 망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얘가 몇 분의 몇 콤마? 4분의 5 콤마 0이라는 거 보시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4분의 루트 13이다 이런 소리죠. 그때 여러분한테 뭐 좀 구해달라는 거죠? A의 값 좀 구해달라는 거죠. A. 저 로그 함수의 미시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답 자체는 A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답은 나예요.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게 없어요. 용기 있게 미지수 놓는 거예요. P라는 점을 선생님이 P 콤마라고 갖다 붙이면 얘 위의 점이니까 로그 A의 P다 이러면 되고 요 점의 좌표를 잡자는 거예요. 그냥 미지수 놓으세요. 용기 있게 Q 콤마 로그 A의 Q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름이라고 했으니 우리들 중점이 바로 PQ의 무슨 점이? PQ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 몇 분의 몇 콤마? 4분의 5 콤마 0이다. 예. 얘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럼 식이 안정감이 듭니다. 미지수는 PQ 두 개인데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X좌표만 먼저 따로 봅시다. X좌표 첫 번째 X좌표만 따로 보게 되면 2분의 P 플러스 Q라고 불리는 건 바로 원의 중심 몇 분의 몇? 4분의 5여야 된다. 라는 이 식으로부터 PQ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뽑을 수가 있고 두 번째 Y좌표에만 주목합시다. 우리들의 중점 즉 2분의 로그 A의 미시 통일되어 있으니까 A의 P 더하기 A의 Q는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 얘를 그냥 PQ라고 갖다 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둘의 Y좌표를 더한 거죠. 그걸 진수의 곱셈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그 합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식이 만들어졌으니 사실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첫 번째 식에 의하면 첫 번째 이 조건에 의하면 우리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P 더하기 Q의 값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를 양변에 곱하시면 얘의 값이 2분의 5입니다. 이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얘의 값이 뭐여야 돼? 1이어야지 분자 자체가 0이 되죠. 그래서 PQ의 값은 몇이다? 1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게임이 끝났죠. PQ의 값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합시다. 너의 기능은 뭐 바꾸니까? 족보 바꾸기니까 족보를 바꿔서 여기다 하나를 호로록 대입하세요. P가 됐든 Q가 됐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만들게요. P라고 갖다 쓰고 Q 대신 Q를 P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5 P요. 얘의 값이 결국 뭐라는 거지?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Q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족보를 바꿔서 P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P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고 그냥 들어갑시다. 나중에 곱해주셔도 되고 얘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분의 5P 마이너스 1은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2P의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거 맞죠? 물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P 마이너스 1이요 P 마이너스 2는 0이요. 이렇게 P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의 값은 몇 분의 몇 또는 2분의 1 또는 P의 값은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PQ 우리들의 곱시 1이니까 이 경우라고 한다면 Q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2가 되고 이때 Q의 값은 몇 분의 몇이 돼? 2분의 1이 돼. 그런데 선생님은
그림상 여기가 P, 여기를 Q라고 놨으니 뭐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지? X 좌표를 비교하면 P의 X 좌표가 Q의 X 좌표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찾는 것은 P가 더 커야 돼. 내가 찾는 건 너였어.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고 뭐를 구하는 게 문제였다고?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고. 그러면 게임이 끝났죠. PQ 두 개를 찾았어요. 즉 너의 좌표는 P라고 불리는 이 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2, 로그 A의 P였다라는 거지. Q라는 점도 찾았어요. 2분의 1, P가 2였으니까 여기도 2라고 그냥 갖다 쓸게요. 로그 A의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A의 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건데요? 원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잖아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루트 13이라는 걸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어디다 마무리 질까요? 그냥 지울게요. 여기까지 왔던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나한테는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합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의 길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이용할게요. 이렇게. 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어야 된다? 4분의 루트 13이어야 된다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볼게. P라는 점이 얘였고 Q라는 점이 중심이 얘예요. 우리들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4분의 루트 13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면 이 점과 이 점 2에서 4분의 5를 빼게 되면 4분의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2 여기서 여기 뺀 거에 전체 제곱은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요. 걔는 반지름의 길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 4분의 루트 13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수가 있죠. 이젠 식 하나, 미지수 A 하나니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양변 제곱했으면 그때 내용은 어떻게 변해요? 루트가 없어지고 양변 제곱하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얘 제곱하게 되면 16분의 13으로 이렇게 바뀌네. 나 16분의 13이요. 그러면 결론 로그 A의 2승의 제곱은 2의 제곱은 16분의 9가 호로록 넘어오게 되면 나 뭐가 되는 거죠? 16분의 4가 되고 16분의 9를 빼게 되면 16분의 4가 되고 걔는 결국 몇 분의면? 4분의 1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로그 A의 2 얘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양수죠. 얘 Y죠. 양수. 그래서 몇 분의면? 2분의 1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2라고 불리는 얘가 A의 2분의 몇 승이니까요. 이렇게 가면 되죠. 얘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A의 값은 몇이었겠어요? 4였겠죠. 이렇게 4. 2의 제곱. 그래서 역수치에서 나오게 되면 2분의 1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은 뭐였다? 4였다. 이렇게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표를 여전히 용기 있게 미지수 놓자라는 거였고 PQ가 지름이니 PQ에 대한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그를 통해서 PQ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렇게 PQ의 값을 구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 4분의 13과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푼 구조였어요. 네, 좋아요. 넘어가 봅시다. 498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498번이요. 함수 로그 함수를 몇 개나 줬어요 여러분? 4개나 줬어요. 4개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묻고 있나 볼게요. 그림을 선생님이 그리진 않고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 4개의 그림을 무지막지하게 그릴 수가 없고 요렇게 주목합시다. 수직선 x는 k에 주목하세요. 그러면 이 위에 도대체 몇 개의 점을 준 거냐면 이렇게 5개의 점을 줬어요. 좀 크게 같았을까요? x는 k라는 라인에 주목해 주세요. a라는 점, 그리고 나서 여기 b라는 점, 그리고 나서 여기 2라는 점. 2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k, 0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c라는 점, 그리고 이 정도의 뭐라는 점을 줬냐면 d라는 점을 줬습니다. 그럼 이 모든 5개의 점의 x좌표는 k니까 k라고 갖다 쓰세요. k라고 갖다 쓰세요. k라고 갖다 쓰세요. k라고 갖다 쓰세요. 5개의 모든 점의 x좌표는 뭐일 거예요? k겠죠. 얘는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y좌표가 빵이라서 k, 0이라고 세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무슨 값을 준 거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값을 줬어요. 얘들의 y좌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길을 줬구나. 이게 x축이 호록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얘네들의 길이가 3이요. 얘네 길이가 1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길이를 줬습니다. 길이를. 여기에 길이가 4요. 이 길이가 n이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너의 도대체 기능이 뭐냐? 이런 거지. 얘는 어디 위에 있어? 이제 대입하자. 로그 a의 k요. 이런 거지. 위에 있는 점. 다 대입하는 거야. x좌표를. 그 그래프에 있는 그래프 위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위의 점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로그 b의 k요. 여전히 좌표를 잘 놓쳐나가는 거죠. 얘는 뭐예요? 로그 c의 k요. 얘는 결국 뭐예요? 로그 d의 k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길을 왜 줬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3이고 1이에요. 그럼 얘가 뭐다? 4다. 얘가 뭐다? 이 길이가 3이니까 3입니다. 이 길이가 4니까 얘의 좌표는 마이너스 4였을 거예요. 얘의 좌표는 4에다 n이라는 길이를 더하게 되면 난 음수죠. 길이를 알려줬던 거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 정보를. 로그 a의 k가 4요. 로그 b의 k가 3이요. 로그 c의 k가 마이너스 4요. 로그 d의 k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묻는 건 도대체 뭐냐? b 루트 c가 너 도대체 나한테 뭘 묻고 있냐? b 루트 c가 뭐보다? ad 제곱보다 크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에 무슨 값을 구해야 하나? 최대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자연수 n의 최대값. 그럼 문자가 몇 개야 지금? 4개야. 문자가 몇 개라고? 4개야. 문자가 4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저기 얘에 의하면 이젠 A, B, C를 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저 관계식에 하면 K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B 곱하기 C의 2분의 1승 이게 루트 C가 나한테 원하는 건 A 곱하기 D의 제곱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식의 기능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K라고 불리는 얘는 A의 몇 승이요? 4승이요.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B의 몇 승이요? 3승이요. 이때 K라고 불리는 얘는 C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4승이요. 여기서의 K라고 불리는 얘는 뭐예요? D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렇구나. A, B, C, D를 다 내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K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만 다시 바꿔볼까요? 주황색으로. 그러면 선생님 A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지수파트에 4분의 1씩 걸어버리면
K의 4분의 1승. B는요 선생님 나 K의 몇 분의 몇 승? 3분의 1승. C는요 쌤 K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럼 얘는요 D는요 K의 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승분의 1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쏘로로로로로로 대입을 하신다면 이젠 이 식은 누구로 변신하겠어요? K에 관한 식으로 변신을 하시겠죠. 괜찮습니까? 네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K의 값은 뭐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왜 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볼게요. 대입을 해볼게. 나는 A, B, C라는 4개의 문자를 몇 개의 문자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일단 K라고 불리는 문자와 여기 N이 있으니 2개의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 B 곱하기 C요. 우리들이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C의 2분의 1승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 K의 3분의 1승 곱하기 2분의 1승이니까 K의 2분의 1을 갖다가 붙이면 마이너스 8분의 1. 얘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들을 더해봅시다. K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하셔서 24분의 우리들이 더하는 거죠. 지수법칙에 의하면 8 그리고 뭐라고 갖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 놓고 보자라는 거야. 크다. A를 바꿉시다. K의 몇 분의 몇 승? 4분의 1승 곱하기 D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의 제곱이니까 K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의 제곱이요. 이게 바로 D제곱이요. 얘네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 다시 지수법칙에 의하면 K의 4분의 1 더하기 얘를 갖다 써야 되니까 4분의 1 어디다 갖다 쓸까요? 여기다 보이나요? 우리들이 더하는 걸 갖다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갖다 씁시다. 4분의 1 그냥 더하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분의 1 통분할까 하다가 그냥 먼저 갖다 써봤어요. 얘예요. 마이너스 밖으로 뺄까요?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서 여기를 n 플러스 4라고 바꿔줍시다. 그냥 우리들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더한 거를 갖다 썼어요. 아직 통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비교를 하라는 건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자연수 n의 최대값이잖아. K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준 이유는 이 이유였네. 미시 1보다 크다고? 그러면 나는 이젠 미시 어차피 통일되어 있으니 지수끼리의 대소를 비교할 건데 K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지수 파트의 대소를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얘를 이용하면 이제 문제는 끝나겠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라는 걸 나한테 줬군요. 이제 마지막 계산합시다. 지수 파트만 비교합시다. 자, 지수 파트를 비교해서 계산을 실시하게 되면 24분의 5 지수 파트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갖다 붙이면 4분의 1 마이너스라고 갖다 붙이고 n 플러스 4분의 2 지수 파트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요. 그러면 이제 얘만 풀면 되니까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이항해요. n 플러스 4분의 2는 크다.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세요. 4분의 1은 24분의 6 거기서 24분의 5를 빼니까 24분의 1 이렇게. 그럼 내가 풀고자 하는 것은 결국 n 플러스 4 자연수 n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48이요. 얘를 갖다 붙이면 n이라고 불리는 건 뭐보다는 작다? 4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얘를 만족하시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물었으니 그때 답은 몇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43입니다 라고 대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은 몇? 43. 498번 문제. 여전히 좌표 좀 잘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의 시작은
이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 단원에서 좌표를 용기 있게 미지수로 표현하고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 뭐 합시다? 대입합시다. 그러면서 계산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49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혼자 찍으니까 좀 쓸쓸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보고선 공부를 하기를 꼭 부탁할게요. 499번. 로그 E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합시다. 호로록 나 Y는 로그 2의 X요. X축과 만나는 이 1,0이라는 점의 이름을 뭐라고 합시다? A라고 합시다. 이런 거지. 근데 5의 1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내가 원점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평행이동하자고? X축으로는 플러스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잖아. 평행이동합시다. 그러면 그 점, 평행이동한 점 자체를 선생님이 O'A'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그림을 크게. 나 O'이라고 해요. 원점은 X축 5, Y축 3만큼 이동하면 5,3이라는 점이 되었을 거고, A라는 점이 이동해서 그 점을 A'이라고 한다면 A'이라는 점은 어떻게 나타났겠어? 좌표가 6,3 이렇게 됐겠지. 예, 그런데 얘가 누구의 그래프가 만난데 이 선분이 누구랑 만난다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라는 그래프와 만날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죠. 나 그래프의 개형은 바뀌지 않고 미시이니까 뭐하는 함수라고 불러?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 증가. 그렇구나. 이 선분과 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나야 되구나. 그럼 나는 개형은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날 거 아니야. 그래프의 개형은 안 변하잖아.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O'A'이라는 이 선분과는 만나 안 만나는 거지. 그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경계선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뭐해? 한번 대입해. 그때가 만나는 건 테니까. 그러면서 A의 범위를 추론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5,3을 대입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 여기다 몇 콤마 몇을 대입하자고? 5,3을 대입합니다. 3이라고 불리는 건요, 선생님 로그 2에 5,3을 대입하는 거니까 5 플러스 A예요. 이렇게요. 그럼 얘의 값이 3이 되려면 얘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돼요. 그때 나오는 A의 값은 뭐예요? 3이요. 이렇게요. 두 번째, 이 그래프에다 몇 콤마 몇을 대입하자고? 6,3을 대입합니다. Y 대신 6, X 대신 3이요. 로그 2에 선생님 나 3 플러스 A요. 이런 거. 잘못 대입했지? 꾸벅이지? X 대신 6, Y 대신 3을 대입해야 되니까 다시 3은 로그 2에 X 대신 6을 되니까 6 플러스 A요. 이런 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얘가 3이 돼야 되면 여전히 A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고? 8이 돼야 된다. 그런 A의 값은 뭐라고? 2라고. 만나기 위해서는, 즉 A의 범위는 저 선분과 만나기 위해서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만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니 내가 최대요, 내가 최소요. 그래서 답은 몇이요? 5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가벼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500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500번이요. 그냥 크게 풀게요.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크게 풀겠습니다.
500번. 500번 문항을 봅시다. 제한된 범위를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x라고 불리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자. 제한된 범위 1부터 8까지 봅시다. 이 상태에서 관계식을 하나 줍니다. x의 값은 1부터 8까지고 그리고 나서 로그 2에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로그 2에 x의 전체 제곱, 가로 치세요. 가로 중요합니다. 얘를 만족시킬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y분의 x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너의 최대와 너의 최소값이 무엇이니 얘 좀 구해달라는 거야. 이 합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y분의 x제곱 제한된 범위를 주긴 했으나 식이 지금 몇 개를 준 거야? 한 개를 준 거야. 미지수는 두 개인데 나한테 식 몇 개 줬다고? 한 개 줬다고. 그리고 나보고 얘의 최소값과 최대값 좀 구해달래. 뭐지? 정보는 뭐를 준 거야? 로그 2. 미시 2인 로그에 대한 식을 줘놓고 로그가 없는 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별표를 3개만 주시면서 개념은 이래요. 무슨 소리냐?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난 여기다가 로그 2를 갖다 붙일 거예요. 난 로그 2에 y분의 x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호로록 나라고 불리는 y는 로그 2의 x라고 불리는 이 로그 함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도 최대가 되고 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도 뭐가 되는 거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젠 이 진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저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양변에 뭐를 취한 거예요? 양변이 아닌 미시 2인 로그를 취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 을 구할 것이고 전체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그로부터 나는 이 진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진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면 진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문제풀이의 방향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건데 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와주세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겠죠. 진수에서의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 얘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로그 2에 x 라고 갖다 붙일 거고 거기에 빼기 로그 2에 y에 나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눗셈을 뺄셈으로 선생님이 고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 족보가 다르잖아요. 이 새끼는 x고 이 새끼는 y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족보를 변신시킨다면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y 대신 나는 얘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저거 어떻게 할 건데? 보통 저렇게 풀지 않습니까? 로그 2의 x를 뭐로 치환하게 되면 네가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를 줘야 되는데 x의 범위를 나는 뭐의 범위로 바꿔야 되는 거지? t의 범위로 바꿔야죠. 1부터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8을 집어넣었을 때 3까지 x에 대한 범위를 뭐로 바꿨고 t에 대한 범위로 바꿨고 그럼 로그 2의 x를 내가 t로 치환하게 되면 결국 너보고 구하라는 건 t 마이너스 t의 제곱 얘부터 쓴 거예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몇 t 이 t에 나는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낼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범위 속에서. 그럼 얘는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t에 관한 2차 함수야. t라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달라고요? 0부터 3이요. 나 0 여기 있어요. 나 3 여기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t가 1일 때니까 1,1 대입하게 되면 1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3, 마이너스 3 이렇게 최소값을 구했다는 거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 나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거야. 로그 얘 y분의 x제곱이라고 불리는 얘의 최대값은 뭐였던 거고? 1이었고, 나의 최대값이 몇이었고? 1이었고, 나의 최소값은 뭐가 됐던 거지? 치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거니까 t로 치안해서 최소값은 뭐였다는 거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을 언제 갖지라고 본다면 진수가 클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 됐다는 것은 y분의 x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진수가 뭐였다는 것이고 2였다는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것은 진수 자체가 2에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죠. 즉 여기가 8분의 1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고 우리들을 더해달라고 하였으니 답 자체는 8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8분의 몇이라고 갖다 쓰면 돼? 17이라고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를 3개 주시면서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체에 내가 뭐를 주었다? 로그, 이 미시 2인 로그를 취했다. 그래 놓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별표 3개 주시고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다음 문항인 50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 부등식에 대한 문항이 왔네요. 501번 봅시다. 로그 부등식이 있어요. 로그 A의 5-x가 로그 A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의 해가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얘를 만족하는 행집합이 A일 때 양수 A의 값 좀 구해주세요. 양수 A의 값이 뭡니까? 단 A는 1이 아닙니다. 미지수 A가 왔으니 미수는 1이 될 수 없으니 A는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x에 대한 범위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x는 진수에 살고 있고 x는 뭐에 살고 있어요? 진수에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최우선 조건이 와야 돼요. 로그 방정식이라든지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최우선 조건은 도대체 뭐죠? 밑진수 조건에 대한 확인이죠. 양수 a라고 하였고 a는 1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문제는 저게 미시의 a니까 A라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서 감소냐 1보다 커서 증가냐, 그거에 따라 진수들을 비교할 텐데 부동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여기에 주목하라는 문제죠. 그런데 먼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건 뭐라고 얘들아? 항상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최우선 조건은 진수 조건, 밑진수 조건이 최우선이 되는데 5-x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뭐보다 작고 5보다 작고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진수는 뭐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0보다 뭐 해야 돼? 여전히 커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는 5보다 작고, 그런 다음에 뭐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부터 세팅하고 들어야 돼. 나중에 세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최우선 밑진수 조건부터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갑니다. 시작. 나는 x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a가 변수거든요. 미지수로 왔거든요. 그럼 나는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야 되죠.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할 거예요? 감소할 거예요. 감소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선생님 나는 진수를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비교하고 싶어요. 뭐를 하고 싶다고요? 진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데, 얘 바꾸자. 2라고 불리는 게 밑을 통일시켜야지. 로그 A의 A로 바꿉시다. 그러면 우리는
덧셈은 곱셈으로 해석되니까 결국 얘를 더하면 여기를 이렇게 갖다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A에 이렇게 갖다 쓰겠다는 거지. A에 X 플러스 플러스 1을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자는 거지. 감소라고 한다면 진수끼리 비교할 때 5-x와 얘 ax 플러스 3a라고 불리는 이 진수를 비교할 때 감소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싹 뭐 해야 돼? 진수를 비교했을 때 바뀌어야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내가 푸는 것 자체는 a 플러스 1x가 5-3a가 되고 a의 값은 양수니까 나 양수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네. 즉 1번에서 나오는 x의 해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양변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작다가 되는 거죠. 누구보다 작다.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5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것이 바로 해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우선은 일단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부등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x의 값은 5예요. 이렇게 이것은 노란색 최우선 조건입니다. 일단 x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3과 5 사이여야 되는데 얘가 작다예요. 그런 해집합이 마이너스 1과 5래요. 뭐야? 네가 지금 작다고? 그런데 그 답이 얘가 돼야 된대. 이게 해집합이잖아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작다란 말이야. 얘 작다. 그럼 작다라는 걸 했을 때 이렇게 작다? 이렇게 작다를 해도 그때 해집합은 마이너스 3부터 5. 여기서부터 작다? 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여야 돼? 여기서 작다? 여기서 작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작다가 어디로 오든 간에 마이너스 3이라는 구간을 포함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없구나. A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될 수 없구나. 예. 감소일 때는 지금 미시 감소일 때는 해집합이 절대로 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아 좋아요. 그럼 두 번째 A는 증가였겠네요. A가 1보다 큰 증가했을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증가일 때는 싹 다 정리를 했으니까 얘들아 부등호의 방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진수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미시 증가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갖다 쓸게. 아까 정의한 게 제니까 5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쓸게요. 다시 3x와 ax 플러스 3a 얘를 비교하는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뭐가 된다는 거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쓰게 되면 마찬가지겠네요. a 플러스 3 x라고 불리는 것은 5 마이너스 3a이고 얘의 값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x는 크다가 되는 거지. 누구보다? a 플러스 3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거죠. 괜찮아요? 여기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야.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시 1보다 크니까 증가니까 진수 파트를 비교했을 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정리한 게 염리드다. a 플러스 3은 양수였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그림을 갖다 그립시다. 여전히 a는 이제 1보다 커야지만 저기 해집합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 최우선 노란색을 갖다 붙이면 나 진수 조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해요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여기 크다라는 그림을 집어넣을 거야. 이 크다라는 그림을 집어넣을 텐데 그 해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여야 되거든. 그럼 이 새끼의 값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나 크단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기 공통 범위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얘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계산 마무리 줍시다. a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5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5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고 2a는 8 이렇게 되니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양수 a의 값은 뭐더라? a는 4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a의 값은 뭐다? 4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답이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죠? A.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를 잘못 봤네요. 여기를요. ax 플러스 3a. ax 플러스 3a.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a 플러스 3. 5 마이너스 3x. 여기도 잘못 썼네요. 5 마이너스 3x가 아니라 5 마이너스 x였죠. 네, 여기를 선생님이 잘못 썼습니다. 5 마이너스 x. 그러면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a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 여기가 a 플러스 1. 여기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 2a. 이쪽으로 넘어가면 6. 여기는 3. 이렇게요. 여기를 선생님이 아까 저기를 보고 눈이 안 좋아요. 눈이 5-x, 5-3x라고 맡았었어요. 양수 a 값은 뭐다? 3이다. 네, 이렇게 계산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젠 502번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풀게. 자, 보자. 50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첫 번째 원을 줬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2 곱하기 4분의 9의 n승 가. y는 x의 교점을 주셨어요. 중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0,0이요.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불리는 것은 2 곱하기 4분의 9의 전체 n승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원이 되죠. 네. 반지름의 길이가 아주 못생겼네요. 얘와 y는 x의 교점 중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과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미지파. y는 x와의 교점이 있대요. 그럼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못생겼긴 했지만 너는 원이야. 너 이런 원이 있었겠지. 원이 서로 이렇게 있었겠지. 그리고 나서 y는 x라는 선을 갖다 그리면 나야 나. 이미지. 에이 모르겠어. 나야. y는 x. 여기 몇 도? 45도라고 해.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있어. 두 번째 이미지. 뭐를 보냐. 그런데 그 교점 1사분면에 있는 이 교점 있잖아. 이 교점에서 다시 뭐를 긋는데? 접선을 긋는데. 너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작도하는구나. 위의 점에서 뭐를 작도하는구나? 이렇게 접선을 작도하는구나.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직각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겠니? 이등변 삼각형이지 뭘. 괜찮아? 기울기가 여기가 일자리였으니까 여기서 위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며. 맞아?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을 거 아니야. 괜찮아? 뭐 하여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몇 이상이어야 된다고?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뭐에?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연수 n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지금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로그라는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로 계산한다. 중간과정 답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로그를 써야 되나 봐. 일단 우리 요렇게 풀게요.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선생님은 문제를 풀 거냐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먼저 개념이요. 개념. 이건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중심이 0,0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는 원이에요.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때 위의 점 알 때 나 여기 아무 점이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 원 위의 점 A, B라고 해요. 이때 위의 점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식이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 쉽게 어떻게 갖다 붙인다고? x 대신 a 한번 집어넣고 ax 더하기 y 대신 b 한번 집어넣게 되면 by는 r제곱이다 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결국 무슨 방정식이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있었어야 돼. 선생님 이걸 쓸게요. 선생님 난 공식을 외우기 싫어요? 그럼 공식을 외우기 싫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뭘. 어떻게? 이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 기울기가 뭐예요? 수직.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의 점은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A와 B의 관계는 이 원이니까 여기 위에 대입한다 막 이런 거 실탄하는 거죠.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유도를 당연히 할 수 있으나 지금의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이 공식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볼게. 지우자. y는 x 위에 있는 이 접선은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문자는 하나로 a, a 이렇게 우리는 세팅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a,a인데 얘가 저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내가 빨간색 얘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빨간색 나 접선이요 이런 거.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한번 ax 더하기 x 대신 a 한번 집어넣고 y 대신도 a를 집어넣으면 ay 라고 불리는 얘가 2 곱하기 4분의 9의 n승입니다. 이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나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한데 어디 위에 점이다 보니까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뭐를 하세요? 대입을 하세요. 대입. 원 위의 점이니까 얘를 원에다가 뭐 하자? 솔로로 대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대입을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건 n과 a에 대한 뭔가 관계식을 찾고 싶어요. a를 대입합시다.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2a제곱이요.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2a제곱이요. 걔는 2 곱하기 4분의 9의 n승이요. 좋습니다. a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뭐다? 4분의 9의 n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고 이렇게 볼게. 그러면 a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분의 3의 얘는 전체 제곱 아닙니까? n승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4분의 9의 n승과 똑같죠. 우리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결론, 관계식. 내가 찾았던 관계식은 대입을 통해서 a와 n의 관계를 우리는 봤는데 a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다? 2분의 3의 무슨 승입니다? n승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자라는 거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지. 내가 찾고 싶은 건 최종 목적지는 n에 대한 모순 값을 찾는 거니까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a를 다 표현해. 뭐로 표현해? 2분의 3의 n승으로 표현해.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를 뭐로 표현하자고? 이젠 2분의 3의 n승으로 표현하자. 내가 찾고 싶은 건 n에 관련 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 2분의 3의 n승 그리고 2분의 3의 무슨 승? n승 이렇게 되는 거잖니.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도 2분의 3의 n승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4분의 9의 n승이 2분의 3의 n승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만 이제 다시 주목해. 나야 빨간색 접선이었어. 내가 빨간색 접선이었단 말이야. 거기에 x절편과 y절편이 뭐냐라는 거지. 그럼 얘는 x절편이라고 불리는 건 y가 0일 때 x의 값이잖아. y 대신 0 대입하면 꺼져고 그때 x의 값이니까 2분의 3의 n승으로 하나 나누면 결국 얘는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이 1개 1승, 0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얘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게 45도라니까요. 길이가 마이너스 자니까. 아니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2분의 3의 n승으로 하나 나누게 되면 난 2개였어? 하나를 나눠. 그럼 1개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도 0, 2 곱하기 2분의 3의 무슨 승이다? n승이다 라는 거지. 예, 식을 잘 세웠습니다. 그럼 내가 이용해야 되는 건 이 넓이가 이제 몇? 20 이하여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젠 싹 다 지울게요. 넓이에 관련된 식을 저기다 써서 마지막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마무리. 저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선생님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인데 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뭐한 것이 제곱한 것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 지금 넓이가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젠 이걸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풉시다. 양변을 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몇이 됐을 거예요? 40이 됐을 겁니다. 뿌려주시면 식을 정리. 4 곱하기 이게 바로 2의 제곱.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나 얘를 다시 그냥 이렇게 갖다 쓸게요. 4분의 9의 전체 n승 제곱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얘가 40보다는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양변 4로 나누겠습니다.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지? 10이 되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여기까지의 계산, 여기서부터의 계산은 이제 로그네요. 로그. 나 이런 n의 자연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하나하나 계속 대입해가면서 언제 10보다 커지니 그걸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작업을 하기가 싫어서 숫자가 적다라고 한다면 몇 번 대입해갖고 언제 10이 커지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배웠다는 거지? 상용 로그를 배웠다는 거지. 내가 양변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를 갖다 치우자. 부동호의 방향이 당연히 바뀔 리가 없다. 상용 로그는 미시 1보다 큰 증가니까. 그러면 비교하자는 거죠. 어떻게 변하냐? 이 내용은 앞으로 똑 떨어지고 n 곱하기 n 앞으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눗셈을 뺄셈으로 표현할 건데 로그 9라고 불리는 것은 나는 이 정보 문제에서 준 정보 로그 3과 로그 2의 값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로그 9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갖다 쓸 거고 2 곱하기 로그 3 이게 바로 로그 9 거기서 빼기 로그 4라고 불리는 건 2 곱하기 로그 2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1보다 크다. 얘를 푸는 거죠. 로그 10은 1이요.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로그 3을 뭐로 계산하죠 얘들아? 0.48이요. 0.48에 2를 곱하게 되니까 얘는 0.98에서 빼기. 로그 2를 뭐로 계산하라고? 0.30이요. 그래서 얘는 0.6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n은 크거나 같다. 0.98에서 0.6을 빼면 0.38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무슨 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끝난 겁니다. 얘는 2.555식의 값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뭐다?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1부는 여기까지 해설하고 선생님이 다시 찍어드릴게요.